이번 대선에 이분의 등장에 놀란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님 얼굴을 모르는 국민이 없었습니다. 매일 그 노란 점퍼를 입으시고 코로나 네. 시국에 국민 브리핑을 하시고 국민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앞장서셨던 분인데 정치 지금 한 달 하셨잖아요. 관료하고 의사를 하시고 관료를 하시다가 네. 체질에 맞으십니까? 체질에 맞지는 않는데 예. 지금은 정치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님 이 체질에 맞지 않는 거 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어렵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죠. 이게 비단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꼭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선 시기고 예. 또 이번 대선이 보통 대선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기 때문에 예. 한 달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세차 올라가서 연설하는 거는 좀 예. 어렵고 예. 그래도 이제 국민들 만나 뵙고 예.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는 건 굉장히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브리핑 매일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유세차 올라가는 게 더 어려우세요? 브리핑보다는 유세차 연설이 어렵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한때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교직에 잠깐 가셨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주로 이제 학부나 대학원생 강의도 하고 예. 또 이제 그러니까 정책적인 연구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첫날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저도 이건-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십니까? 보니까 이제 역대 대선 투표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예. 20%에 육박할 예.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란으로 인한 분노에 대한 것, 또 내란에 대한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의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빨리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위기 탈출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선거 나흘 전인데 유세차에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네네. 어떤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좀 호소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하고 저는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광화문이나 예. 죄송합니다. 여의도에 나가서 하셨던 그런 마음이랑 동일해서 빨리 국가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경제 성장이라거나 아니면은 우리들이 그 동안에 이제 원했던 그런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예. 지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 연설을 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 정은경을 움직인 건 윤석열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난 원래 정치할 생각 없었는데 정치판 선거판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들어왔어.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내란이 없었으면 아마 정치적인 예. 외부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점에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검찰을 동원한 검찰공화국으로 권력을 사유한 거, 공정하지 못했던 거, 이게 가장 문제고 예. 정책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굉장히 낮았고 굉장히 무능했고 굉장히 예.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을 해서 의료 대란도 그렇고 R&D 부분도 예. 많이 망가졌고 또 역사 왜곡도 많이 했고 하는 그런 무능함과 예. 공정하지 못함,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지금 조기 선거인데 국민의힘은 선거 이제 마지막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좀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절연을 했다고 이제 탈당을 했다고 해서 예. 끝난 게 아니라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요? 그리고 예, 또 예, 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본질이 바뀌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바뀌진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이제 어떤 언론 보니까 이런 단독 기사가 났던데 김문수 후보가 코로나 시국 때 보수단체와 함께 위원장님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이 각하됐었다. 뭐 이런 기사가 어제
네. 퍼펙트란 언론사를 통해서 네. 단독 기사가 어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실제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네. 그 2020년에 8.15 광화문 집회 때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이 커서 저희가 20년이요? 참가자, 예, 예, 제일 참가자 심할 제일 이제 예. 위험했을 때 참가자들 정보를 받아서 검사 안내를 하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예. 이제 소송 절차에 대해서 소송 위임에 대한 것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각화한 걸로 들었고요. 아.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거리두기 집회금지 명령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예. 그걸 좀 어기고 대면 예배를 봐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250만 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런 대면 접촉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법을 위반해서 국민이나 국가나 공동체를 좀 위험하게 만들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필 당시에 소송의 당사자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네. 됐고 네. 정은경 위원장님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자예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기사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소송을 당시에 제기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인데 말씀드린 대로 대면 집회하는 것들을 어긴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소방 헬기 같은 거를 좀 유용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그런 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좀 중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이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게 이번에 대선의 선대위에 영입되면서 그때가 처음인가요? 코로나 대응할 때요. 이재명 예. 후보가 경기도지사여서 저희 아침마다 예. 대면 회의는 아니고 그 영상 회의로 매일매일 예. 대책을 협의를 했었고요. 예. 지난 대선 후보 때 질병관리청을 방문해서 코로나 대책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해서 그때도 뵀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그때 이제 좀 만나고 코로나 대응 때문에. 코로나 대응 때. 네, 네. 지금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시면서 처음 어떻게 보면 긴밀한 관계가 되신 건데 네. 가까이서 지켜본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셨어요? 저는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용적이다. 예. 죄송합니다. 유세를 했더니 목이 맞아요. 유세 처음 하시면 대부분 다 후보들도 목이 그냥 성하지가 않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예. 이제 아무래도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민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봤고 또 정책을 기획해서 실행해봤던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정책 실행 능력, 추진력 같은 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이제 거기에 더해서 국회나 당 대표 같은 그런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결합해서 뭔가 지금 쌓여 있는 많은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무능하다 뭐 이렇게 비판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무능하고 준비 안 된 거는 국민의힘이 아닐까? 그래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TV 토론을 아마 보셨으면 예. 뭔가 준비된 그런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 네거티브에 집중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거 때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하는 이제 비판이나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독재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뭐 황제다. 뭐 네.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에는 국회의원 170석이고 네. 당내에는 비명이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막 전횡할 거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그런 비판. 가까이서 이재명 후보 지켜보셨을 때. 삼권 분립을 심하게 훼손한 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죠. 예. 굉장히 많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이 선출한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개헌안을 내면서 예. 그런 삼권 분립을 좀 더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뭐 감사원이라거나 이런 계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예. 이제 좀 더 삼권 분립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까이서 지켜보니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전행하거나 남용할 사람은 아니다. 뭐 그렇죠. 그런 느낌도 네. 좀 있으십니까? 네. 그 권력 남용의 네. 최대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본인이 권력 남용과 네. 전횡의 최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네. 권력을 잡아도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설할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예. 뭐 정치 보복을 하거나 뭐 이럴 시간이 없다. 빨리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의 전문 분야인 의료 공약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혹시 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의료 관련된 공약을 입안하는데 위원장님이 좀 도움을 주셨습니까? 저는 총괄 선대위를 맡고 있어서 예. 세부 공약이나 정책 개발에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허. 이제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의견들을 제안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정책본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가장 시급한 거는 이 의료 대란, 이 의대 증원 논란 이후에 이제 의료계를 정상화하는 거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 응급의료나 중증의료 같은 필수 의료 대책을 포함해서 이제 의료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이재명 후보의 의료 분야에 대한 공약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료 공약의 아마 핵심은 예.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또 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어허. 거고 그 방향성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 특히 이제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거나 간병비에 대한 공공 부담을 늘린다거나 예. 특히 이제 방문 진료나 재택 의료 같은 것들을 좀 늘리는 그런 대책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다만 이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좀 세부적인 기획과 또 재원 마련과 그렇죠.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예. 또 수용성을 높이려면 이제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얼마 전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데 공공의대 만들겠다, 네, 지역의대 네. 만들겠다. 이게 결국에는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네. 그다음에 지방에 내려가면 의사가 없어 심장 수술 받으려도 서울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자 그러면 공공의대하고 지역의대 만들면은 아무래도 의사 수가 좀 늘어나게 될 거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요거 하려다가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네. 윤석열 정부 때도 의사 수 늘리려다가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고 네. 이 결국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의대 정원 문제가 이제 양적인 야. 문제는 아니고 그런 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의료 인력이 모자란 지역과 공공과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그런 목적에 맞게 정책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단순히 숫자 늘리는 게 그렇죠.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트랙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정책을 세분화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지난번에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같은 그런 법적인 절차가 마련이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추계 근거와 또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서 예. 증원의 규모나 증원의 방식에 대한 것들은 결정이 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네. 의사를 한 해 2,000명 확 늘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있는 의사들이 다 성형외과 피부과로만 안 가고 흉부외과도 하고 산부인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래서 필수 분야의 의료인력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정책 수단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윤석열 정부 발표하는 그냥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컸고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거는 좀 더 분야를 특정화하고 예. 그분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같이 마련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새로운 그 종합 계획하에 예. 의료 인력에 대한 그 규모나 뭐 방식도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세분화해서 좀 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은 잘 안 됐고 네. 숫자에 집착했던 윤석열 정부가 때 잘 안 된 거는 뭐 명확한 거고. 네, 자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이 문제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료 개혁이라는 네, 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두 정부가 다 실패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그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가 코로나 위기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예. 의료 기관에서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심층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보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안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문제 제기가 돼서 그동안에 많은 대안들이 또 제시가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잘 구조화하고 정책화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네. 뭔가 지금 체제는 안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네. 이재명 후보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개혁의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의대 정원만 따로 띄어서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안 안에서 뭐 의료 수가라든지 의료 전달 그런, 체계를 어떻게 할 거며 뭐 그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거며 뭐 교육이나 수련의 질은 어떻게 올릴 거며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 안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이 같이 다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시고 학생 가르치는 교수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의사들은 뭐 숫자만 늘린다면 그냥 반대.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반대. 윤석열 정부 때도 반대. 야 그거 니들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시각도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 지적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의료 대란으로 의사와 국민들 환자 간의 신뢰가 많이 깨진 거를 의사들도 되게 가슴 아파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인들도 좀 더 지속 가능성이나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근거 기반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정책을 하는 거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국민이 이름과 얼굴을 다 아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현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네. 이 유세차 올라가는 거야 나 정치에는 좀 체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또 사람이 하다고 보면 경험이 쌓이면 또 맞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네. 대선 끝나면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정치를 계속 하시든지 뭐 공직을 맡으시든지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신 겁니까? 제가 지금 학교를 그만둔 거 아니고요. 개인 연가를 쓰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고 빨리 국가를 정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야 되고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정으로 답변 드리는 건 조금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일단 학교로 돌아가시는 거군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소속돼 있습니다. 학교에 소속돼 있다. 네. 하지만 다시 나를 부른다면 절대 안 한다는 아니신 거군요. 그 얘기가 뉴스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권 그렇습니까? 교체가 뉴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